사실 ED 전략이라는 거는 저는 되게 단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early decision으로 지원을 해서 그만큼 그 학교에 커미트먼트를 보냈을 때 이 학교는 나를 적극적으로 뽑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사실 전략이라는 거는 그 지원해서 뽑힐지 말지 내가 accepted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만 중점을 해서 사실 지원을 하면 되는데 사실 물론 뭐 12년 그 초등, 중등, 고등 교육을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정말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ED를 선택함에 있어서의 어떤 어느 학교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주로 학생한테 맡겨두는 편입니다. 그리고 한 학생이 만약에 뭐 특정한 학교를 정말 바라고 원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죠. 왜? 왜 이 학교가 나한테 좋은 피트라고 생각을 하느냐.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그래서 보냈던 것 같아요. 뭐 자격이 되느냐, 자격이 되지 않느냐. 이제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결국 그래서 ED가 됐던 아이는 자격이 있었던 것이고 또 되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됐으니까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준이나 뭐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 자격을 갖추는 부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에 저는 할애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성적이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 이 학교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정말 그 학교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바탕이 되었을 때 성적은 그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학생이 더 이상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.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내 과거에 내 성적이 이러이러했던 이유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했고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이 학업적인 그 성취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뭐 에세이라든가 활동 내역을 정리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. 너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니?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더 명확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게 저한테는 올해 입시 그러니까 ED의 전략이었다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 끝에 글을 쓰고 지원을 했을 때 떨어진 학생들은 그러면 ED 전략에서 실패한 것이냐. 사실 그렇게 치부하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성공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 경우도 처음부터 그 학교를 목표했던 것도 아니었었어요. 학부모님하고 상담하고 학생하고 상담할 때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난 미국의 어떤 학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학생과 같이 만나가지고 다양한 학교들을 같이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너 가서 관심 있는 학교 한번 뽑아오고 그 학교들에 대해서 조사해 와봐가 아니라 같이 앉아서 그 학교들 들어가 보고 또 전공도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맨 마지막 결국 그래서 이 학교가 나한테는 가장 잘 맞는 학교네 라는 확신을 이제 학생한테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나는 어디를 ED하고 싶다라는 결정이 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정말 그 학교가 가고 싶어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물론 그 학교의 랭킹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인지도 중요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그 컬리지 페어가 한번 크게 있었잖아요. 제주도에서. 그러니까 그 제주도 컬리지 페어를 통해서 거기에 입시 담당자 입학 사정관들을 만나고 그런 확신이 더 강해졌던 케이스도 있고 뭐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엇나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 ED의 전략이라는 건 그러니까 ED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나한테 정말 맞는 학교가 맞느냐 이걸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ED의 전략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11학년들
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은 이미 뭐 결과를 받아들인 12학년이 아니라 11학년들일 텐데, 지금 11학년들하고 상담을 하면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컬리지 리스트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를 물어볼 것 같지 않고, ED 학교가 있느냐, 그리고 왜 그 학교를 가장 가고 싶어 하느냐, 이거 하나만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 거기서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제대로 정해지고 나면 맞춰가지고 얼리 액션 학교들도 우리가 정해볼 수 있는 것이고, 또 그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,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봐야 사실은 레귤러 학교들도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도 저도 그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아니, 왜 빨리 컬리지 리스트가 안 나와 있느냐.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딱 정해진 컬리지 리스트가 없었을 때에 힘들어 할 만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지막까지도 바뀔 수 있는 게 컬리지 리스트 아닌가? 저는 어떤 걸 더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하고 싶었냐면, 요즘은 우리가 구글 검색만 하는 것도 아니고, 물론 뭐 챗GPT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가 검색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, 사실 정보를 찾아보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정보만은 아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았다고 한들 이 학교가 정말 나한테 맞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신이 들기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상담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같이 이야기하고, 그럼 어떤 고민이 있는지,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, 그럼 그 불안함이 좀 해소될 때까지는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상담 시간이 생각외로 너무 많이 늘어서 올해 좀 힘들긴 했었죠. 그 학생이 ED를 쓰고요. ED 인터뷰를 하고 와서 자기는 그 학교 ED 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학교 안 됐으면 좋겠대요.